아빠가 필요해. 강정현 동화 국지승 그림. 뚝딱이 아저씨. 꼬마 다람쥐 두리와 미미와 보보는 비밀 기지에서 함께 놀기로 했어요. 은빛 강가 근처에 있는 뚱뚱한 밤나무 구멍이 바로 두리와 미미와 보보의 비밀 기지예요. 두리와 미미는 벌써 도착해서 놀고 있는데 보보는 아직이에요. 손님, 여기 도토리차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두리는 미미가 건네는 빈 컵에 입을 대면서 후루룩 차 마시는 신용을 했어요. 벌써 7잔째 마시는 도토리차예요. 그런데 보보는 왜 이렇게 안 오지? 두리가 차츰놀이에 실증이 나서 비밀그지 구멍 밖으로 고개를 쑥 내밀고 두리번거렸어요. 그러게 말이야, 보보가 있어야 아기놀이를 할 수 있는데. 미미도 두리를 따라 구멍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두리번거렸죠. 사실 꼬마 다람쥐들은 차츰놀이보다는 아기놀이를 훨씬 좋아해요. 미미는 다정한 엄마가 되는 걸 좋아하고, 보보는 맛있는 것만 받아먹는 아기가 되는 걸 좋아하고, 두리는 아기처럼 가만히 누워서 그림책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저기 보보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보보를 보고 두리가 소리쳤어요. 그런데 보보 옆으로 덩치 큰 다람쥐 아저씨도 보였어요. 뚝딱이 아저씨다! 눈썰미 좋은 미미가 먼저 알아보았어요. 뚝딱이 아저씨는 보보의 아빠인데 온 숲속을 돌아다니며 다람쥐들의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지요. 뚝딱이 아저씨의 집 짓는 솜씨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만큼 훌륭하답니다. 이번에는 꽤 먼 곳까지 가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아주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보보가 뚝딱이 아저씨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겠어요? 보보는 좋겠다. 미미야, 두리야, 안녕. 우리 아빠가 오셨어. 보보가 먼저 아른 체를 했어요. 보보야, 안녕. 뚝딱이 아저씨 안녕하세요. 미미와 두리가 인사를 했어요. 그래, 우리 꼬마 다람쥐들 그동안 잘 지냈니? 뚝딱이 아저씨도 빙그레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가 오셔서 나는 너희들이랑 못 놀아. 이해해줄 수 있지? 보보가 아주 점잖게 말했어요. 두리와 미미는 보보가 지금 제 아빠를 몹시 뽐내는 중이라는 걸 눈치챘어요. 미미랑 두리도 함께 우리 집에 가졌구나. 내가 너희들 좋아할 만한 장난감을 많이 만들어 왔단다. 어떠냐? 뚝딱이 아저씨가 멋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좋아요. 미미와 두리는 얼른 비밀 기지에서 쪼르륵 내려왔어요. 뚝딱이 아저씨와 보보는 손을 꼭 잡고 걸었고, 두리와 미미는 보보 옆으로 나란히 서서 걸었어요. 아빠, 저 목말 좀 태워주세요. 보보가 길을 걷다 말고 뚝딱이 아저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러마. 아저씨는 기분 좋게 대답하고는 보보를 번쩍 들어 올려 목말을 태웠어요. 미미와 보보는 저도 모르게 우와 하고 부러운 소리를 냈죠. 여기서 보니까 너희들이 더 땅꼬마처럼 보인다. 하하하. 보보는 잔뜩 뽐내는 얼굴로 미미와 두리를 내려다보며 크게 웃었어요. 보보는 좋겠다. 미미는 그런 보보를 보고 무척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두리는 입을 삐죽거리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아직도 아기처럼 아빠한테 목말을 태워달라고 하니? 보보네 집에 들어서니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어요. 여보, 어서 와요. 어머, 우리 꼬마 다람쥐 삼총사가 다 모였네. 어서 들어오너라. 손큰 아줌마는 커다란 솥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중이었는데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어요. 음식이 다 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뚝딱이 아저씨와 꼬마 다람쥐들은 새로운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아주 신이 났어요. 뚝딱이 아저씨는 튼튼한 팔에 미미와 보보와 두리를 한꺼번에 매달고 뱅글뱅글 돌리기도 하고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워주기도 했어요. 꼬마 다람쥐들은 어찌나 신나고 즐거운지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다니까요. 날이 어두워져서 미미와 두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미미는 길을 걸으며 매우 시무룩한 얼굴로 혼잣말을 했어요. 보보는 정말 좋겠다. 내게도 아빠가 있었으면. 두리는 아침을 먹고 무얼 할까 잠시 생각하다가 또 비밀기지에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볕이 좋은 날 집에서 빈둥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건 두리만이 아니었나 봐요. 미미도 벌써 비밀기지에 와 있는 걸 보면 말이에요. 미미야, 안녕? 그런데 너 기운이 없어 보인다. 어디 아프니? 정말 미미는 많이 아픈 것 같았어요. 동그란 눈도 축 처졌고 어깨도 축 늘어져 있고 커다란 리본이 달린 탐스러운 꼬리에도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거든요. 아픈 게 아니야. 그럼? 나도 보보처럼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어. 미미는 비밀기지가 나무 아래로 푹 꺼질 만큼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어요. 보보도 아빠가 있고 두리노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나는 아빠가 없어. 미미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말했어요. 마치 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 아빠는 나랑 떨어져 사는 걸. 둘이의 아빠와 엄마는 함께 있으면 맨날 싸워서 지금은 따로 살고 있어요. 그래도 너는 언제든 아빠와 만날 수 있잖아.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 나에게는 처음부터 아빠가 없었으니까. 미미 아빠는 미미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돌아가셨답니다. 그렇지만 모든 다람쥐들이 다 아빠가 있는 건 아니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두리가 미미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휴, 그래도 나는 멋진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뚝딱이 아저씨처럼. 두리는 진심으로 미미를 위로했지만 미미에게는 소용없는 모양이에요. 그렇다면 밤나무 숲속마을에서 네 아빠가 될 수 있는 아저씨를 찾아볼까? 그제야 미미가 고개를 반짝 들고 두리를 바라보았어요. 두리는 자기가 아주 좋은 생각을 해낸 것 같아 어깨가 으쓱했죠.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네가 아빠를 바라는 것처럼 예쁜 딸을 바라는 아저씨가 있을 거야. 누가 좋을까? 미미와 두리는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깊이 고민한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긴 아빠를 고르는 일인데 당연하죠. 달콤이 아저씨가 좋겠어. 요리도 아주 잘하고 딸도 없고. 두리가 먼저 말했어요. 어쩜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미는 달콤이 아저씨가 벌써 아빠라도 됐냐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힘도 세겠지? 달콤이 아저씨도 목마를 태워줄 수 있을까? 뱅글뱅글 돌리기도? 미미는 두 손을 꾹 모아쥐고 두 눈을 반짝였어요. 달콤이 아저씨한테 가보자! 두리와 미미는 눈 깜짝할 새에 비밀기지를 내려와 달콤이 아저씨네 집으로 달려갔어요. 아빠가 돼주세요. 달콤이 아저씨는 마침 앞뜰에 나와 있었어요. 두리와 미미는 얼른 달콤이 아저씨네 담장 아래 숨었어요. 몰래 숨어서 아저씨를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달콤이 아저씨는 밤껍질을 널어놓은 커다란 바위를 번쩍 들어서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옮겨놓았어요. 우와, 아저씨 되게 힘세다. 목말 태우는 건 아무 문제도 없겠는걸. 뱅글뱅글 돌리기도. 두리와 미미는 작은 소리로 서로 소곤댔어요. 달콤이 아저씨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쓱 훔치다가 어디서 날아온 나비를 보고 인사를 했어요. 나비야 안녕. 바쁘지 않다면 밤꿀차 한 모금 마시고 갈래? 하지만 나비는 바쁜 일이 있는지 그냥 날아갔어요. 달콤이 아저씨는 틀림없이 다정한 아빠가 될 수 있을 거야. 맞아 맞아. 두리와 미미는 또 작은 소리로 소곤댔어요. 미미는 달콤이 아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너희도 거기서 뭐하니? 달콤이 아저씨는 미미의 갑작스러운 인사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안녕하세요 달콤이 아저씨. 놀라게 해드려 죄송해요. 두리도 인사를 했어요. 아저씨 팔에 매달려봐도 돼요? 두리도 같이요. 달콤이 아저씨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 자리에서 일어나며 눈만 끔뻑거렸어요. 미미는 대답도 듣기 전에 폴짝 뛰어올라 달콤이 아저씨 팔에 달랑 매달렸어요. 두리도 미미를 뒤따라 다른 쪽 팔에 달랑 매달렸고요. 달콤이 아저씨는 깜짝 놀라 잠깐 몸을 휘청거렸지만 이내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렸어요. 요 녀석들 이렇게 뱅글뱅글 돌려달라는 거구나. 하하하. 달콤이 아저씨는 양팔에 미미와 두리를 매달고 제다리에서 뱅글뱅글 힘차게 돌렸어요. 어찌나 빨리 도는지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죠. 20바퀴쯤 돌리고 나서야 아저씨는 미미와 두리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미미와 두리는 너무 어지러워서 바닥에 쓰러졌어요. 달콤이 아저씨도 비틀비틀 거렸죠. 우와, 달콤이 아저씨 정말 최고예요. 미미와 두리는 달콤이 아저씨가 좋은 아빠가 될 거라고 단단히 믿었어요. 미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콤이 아저씨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달콤이 아저씨, 우리 아빠가 돼주세요. 엄마 먼저. 아빠가 돼달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달콤이 아저씨가 어리둥절해서 눈을 둥그렇게 뜨고 물었어요. 요리도 잘하고 다정하고 힘도 센 아저씨가 우리 아빠면 좋겠어요. 아저씨도 저 같은 딸이 있으면 좋겠죠, 네? 달콤이 아저씨는 그저 머리만 극적거리고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미미는 아빠가 있는 보보가 무지 부러운가 봐요. 그래서 자기도 꼭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대요. 제 생각에도 달콤이 아저씨라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두리가 옆에서 거들자 그제야 달콤이 아저씨는 하하하 하고 한참을 웃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웃어댔는지 달콤이 아저씨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일 정도였죠. 미미와 두리는 달콤이 아저씨가 좋아서 웃는 건지 어떤 건지 통 알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달콤이 아저씨가 웃음을 멈추었어요. 미미야, 나도 너처럼 예쁜 딸이 있으면 좋겠다만 아무래도 리본 아줌마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구나. 우리 엄마한테 먼저 물어봐야 한다고요? 왜요?
왜냐고? 보보의 아빠는 손큰 아줌마의 남편이기도 하잖니. 그럼 미미의 아빠는 리본 아줌마의 남편이기도 해야지. 과연 리본 아줌마가 이 아저씨를 남편감으로 좋아할까? 내 생각에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은데 말이다. 둘이는 속으로 아차 했어요. 똑똑하기로 소문난 둘이인데 그런 생각을 미처 못하다니 둘이는 조금 창피했어요. 하지만 미미는 이런저런 생각할 틈도 없이 리본 아줌마에게 손살같이 달려왔어요. 둘이가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말이에요. 미미는 숨을 헐떡거리고 리본이 달린 문을 벌컥 열고는 엄마! 하고 외쳤어요. 리본 아줌마는 마침 새로운 리본 장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바람에 하마터면 바늘에 손을 찔릴 뻔했지 뭐예요. 미미야, 무슨 일이니? 리본 아줌마는 숨을 헐떡거리는 미미의 어깨를 꼭 잡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나는 달콤이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엄마한테 먼저 물어보고 오라고 하셨어요. 미미는 침을 꼴깍꼴깍 2번 삼키고 나서 말했어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이 참, 달콤이 아저씨가 엄마 남편으로 어떠냐고요? 뭐라고? 세상에. 리본 아줌마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말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겠죠? 이럴 수가. 리본 아줌마는 미미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미미가 왜 이런 걸 묻는지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리본 아줌마의 얼굴이 그렇게 밝진 않았어요. 오히려 아주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미미는 엄마가 싫다고 하면 어쩌나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엄마, 제발요. 달콤이 아저씨를 남편으로 받아들여주세요. 네? 리본 아줌마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을 이리저리 서성거렸어요. 여기저기 달려있는 리본 장식들을 하나하나 어루만지면서요. 리본 아줌마는 리본을 무척 좋아해서 온 집안이 리본 장식으로 가득하답니다. 미미야, 달콤이 아저씨는 미미의 아빠가 될 수 없어. 미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요? 아저씨는 요리도 잘하고 다정하고 무엇보다 뱅글뱅글 돌리기는 20번이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달콤이 아저씨는 리본 장식을 너무너무 싫어해. 정말요? 미미는 마치 얼음이라도 된 것처럼 온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미미도 엄마를 쏙 빼닮아 리본 장식을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정말이야. 너 뱅글뱅글 돌리기 20번가 리본 장식들을 바꿀 수 있어? 미미는 얼른 고개를 흔들었어요. 리본 장식이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상상하기 싫으니까요. 달콤이 아저씨가 아빠가 된다면 리본 장식부터 없애자고 할걸. 말도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미미는 다시 달콤이 아저씨네로 달려갔어요. 아까보다 더 빨리요. 아저씨, 리본 장식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미는 저 멀리서 달콤이 아저씨가 보이자마자 크게 소리쳐 물었어요. 하지만 달콤이 아저씨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뭐라고? 이리 와서 천천히 얘기하렴. 미미는 또다시 큰 소리로 물었어요. 리본 장식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아저씨는 이제야 알아들은 것 같았어요. 아저씨는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큰 소리로 대답했죠. 그야 물론 말도 못하게 끔찍하지. 그래서 내 집에는 절대 리본 장식을 찾아볼 수 없단다. 미미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자리에 불쑥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럴 수가. 리본 장식을 끔찍하다고 생각하다니. 참 좋은 아저씨. 그 뒤로 미미는 2번 다시 달콤이 아저씨가 아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보도 더는 부럽지 않았고요. 뚝딱이 아저씨도 리본 장식을 무지무지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손큰 아줌마도 보보도 리본 장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정말 다행인 거죠. 미미는 리본 아줌마와 함께 새로운 리본 장식을 만들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젠 정말 보보가 안 부럽니? 네, 리본 장식을 싫어하는 아빠는 별로거든요. 엄마도 리본 장식을 싫어하는 남편은 별로란다. 엄마, 아저씨 다람쥐들은 모두 리본 장식을 싫어하나요? 아니, 모두 그렇지는 않아. 정말요? 그럼 누가 좋아하는데요? 하늘나라에 계신 미미 아빠. 네 아빠는 엄마가 만든 리본 장식을 무척 좋아했단다. 옷에도 주렁주렁 달고 다닐 정도였지. 그러니 엄마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다니 너무해요. 리본 아줌마는 미미를 꼭 껴안아 주었어요. 덕분에 미미는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죠. 이튿날 미미는 다시 달콤이 아저씨를 찾아갔어요. 아저씨, 가끔씩 저를 목말 태워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럼 뱅글뱅글 돌리기는요?
그것도 물론이지. 이리 오렴. 지금 당장 해줄 테니. 달콤이 아저씨는 미미를 팔에 매달고 30번이나 뱅글뱅글 돌렸어요. 미미는 재미나고 신나서 깍깍 소리를 질렀죠.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달콤이 아저씨는 참 좋은 아저씨야. 리본을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만 빼고. 끝.